안녕하십니까? 깽호의 경제 이야기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숨고르기 국면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대화를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부동산 이야기입니다.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 위원들이 바라보는 올해 부동산 어떤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위원들은 올해 높아진 금리 수준이 상당히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부동산 부분의 부진이 심화되면서 실물 경제 위축과 금융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굉장히 부정적으로 봤습니다. 즉 부동산 시장 부진이 지난해보다 올해가 더 심화될 수 있다고, 더 나빠진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한국 경제를 보는 제일 전문가들 중에서 전문가라는 점에서 올해 부동산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의 재무부 장관 옐런이 현재 미국 경제는 실업률이 50여 만에 최저치고 신규 일자리도 50만 개에 달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경기 침체가 발생할 수 없다고 6일 ABC 방송 대담에서 그렇게 밝혔습니다. 미국 경제는 강하고 회복력이 있으며 그래서 경기 침체를 피할 수 있다고 굉장히 긍정적으로 말했습니다. 미국 현지 시간으로 7일 날 파월 연준 의장이 워싱턴 DC 이코노미 클럽에서 연설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증시 랠리에 찬물을 끼얹을 만한 부정적인 발언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이날 미국 증시는 파월 연준 의장이 물가 상승률 하락에 마음을 두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상승세를 탔습니다. S&P 500 1.3%, 나스닥 1.9%, 다우 약 0.8% 등 지수가 꽤 올랐습니다. 지난 1월 그리고 2월 초까지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한편으로는 급등한 데 대한 경계심으로 신중론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채금리가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고 약해지는 달러도 다시 조금 강해졌습니다. 도표는 조금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코스피 차트 약 2주 동안 2400대 박스권에 갇혀 있습니다. 지난주 대비로 약 0.5% 하락했고요. 연초부터 보면 약 11% 상승한 상태입니다. 상해 종합 주가지수도 지난주 대비 약 0.5% 상승했고 연초부터 보면 4.6%가량 오른 상태입니다. S&P 500 마찬가지로 지난주 대비로 보면 약 0.7% 하락했고요. 올 초부터 보면 7%가량 상승한 상태입니다. 나스닥 차트 지난주 대비로 약 1.6%가량 하락했고요. 연초부터 보면 13%가량 상승한 상태입니다. 유로스톡스 50 지난주 대비로 약 1.1%가량 하락했고요. 연초부터 보면 9%가량 상승한 상태입니다. 비트코인은 지난 5일 대비로 보면 6%가량 하락했습니다. 다른 지수 중에서 가장 많이 일주일 동안 하락했죠. 하지만 1월 1일부터 6주 동안 32% 상승한 것은 엄청나게 오른 것이죠. 텍사스 원유 일간 차트로 3개월짜리 그래프입니다. 최근에 굉장히 많이 올랐죠. 지난주에 러시아가 5%가량 감산한다는 소식에 유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연초부터 보면 텍사스 원유 1%가량 하락한 상태입니다. 금 가격 일봉 차트입니다. 지난주에 약보 합세를 유지했고요. 연초부터 보면 대략 2%가량 상승한 상태입니다. 앞선 주에 많이 떨어져서 지난주에는 옆으로 횡보했죠. 미국 2년 채권 금리입니다. 고용지수가 좋아지면서 인플레이션이 쉽게 꺾이지 않을 거라는 예상에 지난주에 2년물 국채금리가 많이 올랐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주에 상당히 상승했죠. 미국 달러 인덱스 6개월 차트입니다. 미국의 국채금리가 오르니까 달러도 2주 전부터 강세로 돌아섰습니다. 갱우의 경제 이야기 이번 주는 숨고르기 국면이라는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6일날 미국 공급자관리협회 ISM의 1월 서비스업 PMI가 발표되었는데요. 55.2로 나왔습니다. 12월에 49.2보다 굉장히 많이 좋아졌죠. 기준이 50이어서 50을 넘으면 플러스로 50보다 낮으면 경기가 하강한다는 뜻입니다. 미국은 서비스업이 경제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서비스업 PMI가 55.2라는 것은 서비스업이 살아나고 있다는 증거고요. 그렇게 되면 지금 인플레이션이 꺾여야 되는데 인플레이션이 꺾이지 않고 오히려 걱정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러면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많죠.
경기가 살아난다는 의미에서 좋은 지표이지만, 그러나 인플레이션이 높아지고 그렇게 되면 연준이 금리를 올리게 될 거라는 점에서 좋지만 결과적으로는 나쁜 지표인 셈입니다. 액티브 투자자 협회 조사에 따르면 액티브 매니저들이 현재 팬데믹 이래로 주식 노출을 가장 적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즉, 액티브 매니저들은 앞으로 경기가 침체할 거라는 예상에 주식 투자에서 발을 빼고 있다는 거죠. 미 재무부 장관 옐런이 많은 신규 일자리 수 증가와 낮은 실업률을 고려해 볼 때 경기 침체는 오기 힘들다는 발언을 지난주에 했습니다. 골드만삭스 이코노미스트 팀도 경기 침체 확률을 35%에서 25%로 낮췄습니다. 경기 침체가 올 가능성이 적어진다는 뜻이죠. 이들의 이러한 예상은 월가가 지금 65% 경기 침체가 온다고 보고 있는데 비해서 굉장히 긍정적이죠. 골드만삭스는 고용이 굉장히 강한 것, 그리고 서비스업 경기가 개선되고 있는 것을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7일에 파월 연준 의장이 워싱턴 DC 이코노믹 클럽 연설에서 디스인플레이션 과정이 막 시작되었고, 그러나 앞으로 갈 길은 멀다고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시장은 이것을 매파적 발언이 아니라 비둘기파적인 온건한 발언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날 증시가 많이 올랐죠. 8일 날 1월 마나임 중고차 지수가 발표되었습니다. 그런데 전달과 비교해서 2.5% 상승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미국 주택시장의 모기지 금리가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주택시장의 해빙 기미가 보이고 있다는 뜻이고요. 주택시장이 좋아지면 이 역시 인플레이션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플레이션이 높아진다고 하면 연준은 금리를 올릴 거고요. 그러면 채권 금리가 올라가겠죠. 이런 예상에 지난주 채권 금리가 많이 상승했습니다. 미국 금리가 오르면 또 달러도 강해지죠. 그래서 달러가 지난주에도 상당히 강한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1월과 2월 초에 주식이 많이 올랐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 1월에 미국 서비스업이 살아나고 있다는 지표, 그리고 액티브 펀드 매니저들이 경기 침체 위험에 초점을 맞추고 투자 비중을 줄이고 있다는 통계, 그리고 마나임 중고차 지수가 오르고 있고 모기지 금리가 내리면서 주택시장 해빙 기미가 보인다고 하는 이런 뉴스는 모두 인플레이션이 쉽게 꺾이지 않을 거라고 하는 예상을 투자자들에게 심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 노란색으로 칠한 부분, 옐런의 낮은 실업률과 높은 고용률로 인해서 경기 침체가 오지 않을 거라고 하는 발언, 그리고 골드만삭스의 서비스업 경기 개선을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내용들, 그리고 파월의 디스인플레이션 과정이 시작됐다고 하는 그런 발언들, 이런 것들은 주가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연초부터 지금까지 쉴 새 없이 달려왔던 주식시장은 2월 초에 들면서 숨고르기 국면으로 들어갔고요. 앞으로도 계속 좋아질 거라는 예상과 인플레이션이 지금 꺾이지 않았기 때문에 연준이 금리를 올리면서 강하게 시장을 누를 거라고 하는 부정적인 두 의견이 지금 팽팽하게 맞서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주식시장은 숨을 고르며 지난 한 주를 보냈습니다. 다음 주 14일 날 CPI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됩니다. 이 지수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시장의 방향이 결정될 것 같습니다. 괭우의 경제 이야기,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